이번에는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내용 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전부 시청하시면 내용 증명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대여금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 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전혀 갚지 않는다면 필요에 따라 법적 조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전달한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훗날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모두 시청하여 내용 증명을 통해 어떻게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10일 박모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양모 씨로부터 7월 10일에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박모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양모 씨의 부탁이기도 하고 또 돈을 갚겠다는 날짜까지 약속하여 양모 씨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요. 그러나 양모 씨는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모 씨는 양모 씨가 돈을 갚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리기 위해 내용 증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용 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어떠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발송하고 해당 문서의 발송과 송달 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이용한다면 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와 같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대여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이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다면 필요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이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나의 의사표시를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의사표시가 목적이므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가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대제목으로 내가 의사표시할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내용 증명에서 당사자들의 명칭은 발신인과 수신인으로 구분합니다. 이번 사례는 발신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수신인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데요. 이때 내용 증명이 수신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수신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하고 순번을 나누어 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민법상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변제기를 정하여 돈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한 사실,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순서대로 기재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수신인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사실을 알리면서 발신인이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된 원인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신인이 지정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수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발신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이후로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와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신인이 법적 조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발신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수신인은 신속하게 대여금을 반환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의 마지막 장에는 발신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내용 증명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는데요. 이렇게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대여금을 요청했던 문자 내역과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담긴 송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두 작성한 내용 증명은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으로 총 3부를 출력하고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합니다. 이때 우체국에서는 내용 증명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지 확인하기 때문에 봉투 입구를 닫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인터넷 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도 내용 증명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 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대방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독촉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 증명은 훗날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상대방이 돈을 갚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소로 송달해야 하고, 그럼에도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상황에 맞게 내용 증명을 작성해 보세요.